형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열람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열람문사 공부했는데, 먼저 복습을 잠깐 해보면, 피고인,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한테 열람문사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방어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이건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해 사건에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 방어 목적이죠. 방어권 행사 목적, 방어권 행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남용이라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열람문사를 해주는 것은 원래 서류를 열람문사를 방어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뭐 협박용이나 이렇게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열람문사 청구였어요. 오늘 새로운 논의 들어갈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한 서류를 열람문사할 수 있어요. 검사도 피고인 또는, 그러니까 검사도 피고인 변호인에게 열람문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즉 쌍방향적이죠. 항상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열람문사할 수 있죠. 쌍방향적이야. 당연히 이제 당사자니까 피고인만 검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도 피고인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쌍방향적인 건 맞는데, 다만 여러분, 검사의 지위가 더 우월한 지위잖아요. 검사가 법률 전문가고 국가 공권력을 뒤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더 우월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논리 현상에서 검사는 기억나요? 피고인은 검사의 모든 서류를 열람문사할 수 있고, 공범자의 불기소 처분이나 확정 판결 기록도 열람문사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공범자의 불기소 처분 기록, 또는 특히 많이 나오죠. 불기소 처분, 확정 재판 기록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든 서류를 다 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또는 심신미약, 요 제한되어 있어요. 현장 부재는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고요. 알리바이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심신 상실, 심신미약, 책임 감면에 관한 주장, 요 관련된 서류만 열람할지, 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서류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입니다. 쌍방향적이지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제한적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부터 하면 되고, 이런 쌍방향적이면 제한적이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면 그리고 요 조문도 많이 나오는데, 요 조문, 여러분, 요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하시면 제가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동시행위 항변권이 뭔지를 몰라도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검사가 거부했어요. 검사가 먼저 거부한 거야. 검사가 열람사 또는 사면의 교부를 거부했죠. 검사가 거부하면, 네가 거부했는데 피고인, 변호인이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거부하면 피고인, 변호인도 거부할 수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공평의 원칙. 그러니까 검사가 일정 서류를 열람사 청하면 보여줘야 되지만, 검사가 미리 자기가 안 보여주겠대. 자기가 안 보여주면서 나는 내 건 보여달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하다가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상 그렇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법원이 요거 좀 어려운데, 다만 법원이 204의 1항에 따라 신청 기각한 결정이요. 여러분, 이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피고인의 열람사 신청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피고인의 구제 신청이야. 이 266조 4 1항은 검사의 거부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 신청인데, 이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얘기는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다는 거야.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검사의 거부 처분에서 법원에 구제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 구제 신청에서 기각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법원이 보기에 검사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보여줘야 돼.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니까 그걸 이유로 네 열람사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하면 그러지 않다. 열람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 조문도, 요 거부 조문, 요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 조문 잘 편하게 치시고. 그러니까 공평의 원칙상,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검사가 피고인의 열람사를 거부했으면 피고인도 보여줄 이유가 없죠. 아니, 네가 거부했는데 나는 왜 널 보여줘?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긴 한데, 다만 그 법원이 피고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거야. 법원이 검사의 거부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피고인은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불복이 나오는데 불복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피고인이 검사를 거부하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피고인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피고인도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구제 신청할 수 있듯이 검사도 피고인이 거부하면 구제 신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 한번 전면적 피고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요 그냥 각주 2번 옆에다가 검사의 이거 왜냐? 요 한번 읽어보고 검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그런 거야. 검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그렇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연험사가 좀 어려운데 다 됐습니다. 요게 이제 연험사의 알파와 오메가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고,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공판 준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협의 뭐냐면 자, 잘 봐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 자, 여러분 수사를 마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리겠지. 공판이 열리는데 여러분 공판은 아시겠지만 공판 기일이 열리잖아. 공판 기일이 열릴 때 요 공판 기일 사이사이를 요거 우리가 공판 준비절차라고 부릅니다. 공판 기일 요 사이사이를 공판 준비 절차라고 부르고 그냥 용어만 익히시면 돼. 특히 1회 공판 기일 전, 1회, 2회 사이도 공판 준비 있어요. 2회와 3회 사이도 있고 쭉 가는 거야. 근데 특히 요거를 공판 전 준비 절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특히 이제 만약에 집중심리가 되면 요게 싹 없어지잖아. 1회, 2회가 딱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요 공판 전 준비 절차는 집중심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60의 5인데 요 공판 전 준비 절차란 말, 요거는 1회 공판 기일 전이죠. 1회 공판 기일 전, 공판 전 준비 절차가 1회 공판 전. 이건 왜 중요하냐? 집중심리를 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않죠? 이때 공판 준비 절차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판 준비 절차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면 교환 방식. 주장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교환하는 방식. 서면 교환 방식이 있고, 서면 준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뭔데? 공판 준비 기일, 예비 회합.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판 기일에 모이기 전에 2단계에서만 예비를 모이는 거죠. 예비 회합의 방식이 있다. 예비 회합의 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거가 서면 교환의 방식이 있고, 또 예비 회합의 방식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연히 모두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면 교환의 방식과 예비 회합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썼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게 바로 서면 제출의 방식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서면 교환의 방식이죠. 서면 교환의 방식인데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한쪽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의 요지 등이 기재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죠. 제출 안 하면 그냥 읽으면 돼요. 법원이 명령하는 거죠. 야, 서면 좀 내봐. 읽어보게. 이렇게 법원이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잘 보셔야 돼요. 사망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안 하면 명령할 수 있는데, 제출된 때는 그 부분, 복사본이죠. 부분을 상대방의 손으로, 이게 바로 교환이에요. 상대방의 손.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할 때 한 장을 더 복사해서 내면, 법원은 그 복사한 문서를 상대방한테 송달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서면 교환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가 제출한 문서는 법원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읽어보죠. 그렇게 하면서 미리 공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읽어봤더니 서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더럽고 모르겠다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죠. 서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규칙 123조9가 나왔는데 규칙 123조가 나왔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1항은 됐어요. 1항은 됐고 2항인데 2항을 보면 법원이 명할 수 있는데 뭐 기간을 정할 수 있죠. 3일 내에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볍게 보면 중요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서면에다가 서면 너무 길게 쓰면 언제 읽겠어요.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 쓸 수 없는데 괜히 쓰는 거야. 왜? 법원한테 사건에 대한 쓸데없는 예단을 주려고. 그러니까 피고인은 뭐 평소부터 흉폭한 성품으로 사실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흉폭한 성품인지 입증할 방법도 없지만 그냥 막 쓰는 거야. 법원이 흉폭하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예단 또는 편견을 방향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단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다가 증거 입증할 자료도 없고 입증할 생각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예단만 주려고 이런 자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서면 교환의 방식이고 요조 법정한 규칙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584페이지죠. 예비회합, 공판 준비기죠. 예비회합 방식이죠. 미리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판기 열리기 전에 미리 한번 만나는 예비회합 방식으로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공판 준비기일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 준비를 지정할 수 있다. 재량이죠. 그러니까 뭐 예비회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신청할 수도 있겠죠.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데 이거는 굳이 말하면 일단 열람 등사 명령과 동일해요. 명령과 동일하게 한 번만 더 써볼게. 열람 등사면 동일하게 불복할 수가 없어요. 열람 등사 결정면 동일하게. 왜냐면 첫째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다 아는 얘기야. 1번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즉시 항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구금이나 압수가 아니니까 보통 항고도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보통 항고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규칙 123조 12조 한번 읽어보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준비기를 병할 필요 없어. 당연히 병역신할 수 있죠. 병역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때는 이제 당연히 심리 계획을 수립한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변경할 수도 있고 계획을 수립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준비 기일이 정해지면 준비 기일은 다 나와야 되잖아. 다 나와야 되는데 준비 기일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꼭 써야 돼. 여러분 여기다 같이 써볼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공판 잘 봐요. 공판 준비 기일하고 공판 기일은 다릅니다. 요거만 잘 보면 공판 준비랑 공판 기일은 달라요. 그래서 공판 준비 쉬운 것부터 할게요. 공판 기일은 검사는 출석할 권리만 있어요. 권리만 있지만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출석할 권리만 있고요. 요게 중요해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은 어제 없어도 되지만 요거 변호인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만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 공판 기일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판 기일이 열리면 검사는 출석할 권리밖에 없어요. 검사를 잡을 수 없어요. 검사는 의무는 없어요. 권리만 있는 거야. 입증 책임지니까 권리만 있는 거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무가 있으면 여기 어디 쓰게 출석 의무가 있으면 여러분 의무가 있으면 소환됩니다. 소환되는 거야. 권리가 있으면 통지입니다. 요거 같이 써볼게. 출석 의무가 있으면 소환되는 거고, 권리가 있으면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출석할 권리만 있으니까 검사는 통지해 주는 거예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합니다. 그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변호인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만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변호인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만 출석할 의무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개 기억하시면 되는데, 공판 준비기일이 달라요. 요걸 지금 저장 써볼 거야. 공판 준비기일은 일단 검사는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검사는 출석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지해주면 돼. 출석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도 공판 기일과는 달리 출석할 권리밖에 없다는 거야. 출석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피고인이 출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무조건 출석할 권리가, 변호도 출석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사건 출석 권리가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대신 나가야 돼. 그래서 출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은 모두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조심할 거,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만 있고 공판 기일과 달리 의무가 없어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준비만 하는 거니까 꼭 안 나가도 돼. 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본격이 아니니까 출석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거, 공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먼저 피고인한테도 무조건 통지해줘야 돼요. 일단 통지해줘야 돼. 왜? 출석할 권리만 있으니까.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은 무조건 필요적 변사건이에요. 무조건 필요적 변사건. 그러니까
공판 기일은 필요적 변호 사건일 때만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운데 공판 준비 기일은 무조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무조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은 무조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항상 준비 기일은 무조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인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공판 준비 기일은 무조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준비 기일에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직권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올라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게 약간 있는데 준비 기일에는 따라서 검사나 변호인이 오히려 해야 돼요. 피고인은 요걸 짜야 돼.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피고인은 권리만 있지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법원 사무원 여전히 안 나올 때가 됐고 당연히 법원 사무원에서 여러분 여기 쓰면 돼. 공판 준비 조서 작성, 공판 준비 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들까 법원 참여한다고 가볍게 쓰시면 되고 5항이 시험에 나오는데 5항이 시험에 나오는데 5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봐요. 공판 기일은 지금 방금 옆에 썼지만 피고인이 무조건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판 기일은 출석할 의무가 있으니까 피고인을 무조건 소환이에요. 피고인을 무조건 소환인데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만 있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가 있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피고인을 무조건 소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걸 법원은 요거 시험에 난다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이 없어도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죠. 왜? 출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통제잖아요. 피고인도 무조건 통제해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니까 요 조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뭐 진술 거부권 여러분 항상 출석하면 일단 모든 전체 시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요거 지우고 한번 요거 썼죠?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렇게 써볼게요. 공판 준비 기일에서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출석할 의무는 없어요. 출석할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다고. 의무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 소환입니다. 필요할 때 소환. 이걸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냐면 앞에랑 잠깐 비교해 볼게. 아까 앞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무조건 통지해 준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무조건 피고인한테 무조건 통지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만약에 필요할 때 통지 피고인에게 이거 살짝 필요할 때 통지 아니죠. 통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반대로 이 대표를 통지 아니한 이걸 낸다군. 그다음에 반대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 맞지만 출석할 의무가 없다.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무조건 소환이 아니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소환하고 있고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어요. 즉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 없으니까 무조건 소환. 그럼 틀린 지문. 무조건 소환.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게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편한테 진술 거부 일단 알려줘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이거는 예비 협의니까 법원은 합의범한테 이 법원은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이 합의범한테 준비를 진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수명 법관이 되고 수명 법관이 재판장에 권한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공판도 그러니까 수명 법관이라는 건 재판장의 명령을 받은 법관 수명 법관이니까 네가 준비 절차를 진행해라라고 명령하면 수명 법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판 준비 기일도 어쨌든 공판이기 때문에 공개입니다. 공소 제기된 거니까 공개죠.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점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 써보면 공판 준비 기일이든 기본적으로 공판이 들어가니까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판 준비기일이든 공판기일이든 공개가 들어가니까 공판이 들어가니까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판 기일은 기억나요? 안한선,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안한선이 있을 때 예외적 비공개 했죠? 공판 기일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안선 요게 있을 때 예외적 비공개고 그러나 공판 준비 기일은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예외적 비공개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 국가안전 공판 준비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요. 방해가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하죠. 공판 기일이 국가안전보장입니다. 이거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준비 기일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기일에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여러분, 그냥 쭉 보면 돼요. 그냥 이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준비 기일에 하는 일이 뭐냐? 먼저, 당연히 쟁점을 정리하는 거죠. 준비기일 보셔야 되는 검사는 증명을 밝히고 증거를 신청한다. 피고인도 의견을 밝히고 신청한다. 뭐 하는 거죠. 증거 신청만 합니다. 그리고 증거 신청할 수 있죠. 증거 신청합니다. 그리고 검사 피고인 특판사에는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 여러분 일괄 신청 옆에다가 집중심리주의니까 기억나시죠? 집중심리주의니까 신청은 일괄 신청의 원칙입니다. 필요한 점 명할 수 있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올라갈게요.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 자, 여러분 1번 법원은 다음 준비해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한 행위. 여러분 요걸 옆에다 쓸게. 그렇게까지 좀 어려운데 성명의무입니다. 법원은 준비하면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명의무죠. 성명의무. 2호. 이것도 중요한데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행위. 여러분 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 요게 공소장 변경이에요. 공소장 변경.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입니다. 공소장 허가 의무. 이미 했어요. 성명의무,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 그다음에 쟁점 정리. 앞에 됐고 복잡한 내용 설명.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거 신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증거 신청하죠. 여러분 옆에다 일종의 예약이라. 일종의 예약.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미리 앞으로 이런 증거 신청할까 하고 미리 예약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뭐가 원칙이라고? 일괄 신청이 원칙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된 증거에 대해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청에 대한 의견도 말해야 되고. 그럼 법원이죠. 법원은 채택할지 안 할지 채부 결정할지 채택할지 안 할지 하고 그다음에 9번인데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죠. 그러니까 채택했으면 채택 시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래 있습니까? 순서 방법을 정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직 공판 준비 단계니까 옆에 쓸게. 요걸 써야 돼요. 증거조사는 할 수 없다. 증거조사는 할 수 없어요. 공소장 일본주의 때문에 안 되는. 제출도 못하고 제출도 못하고 조사 못하니까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만 정하는 거. 준비만 하는 거지 증거조사 할 수 없다까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항 열람노사. 제가 잘 봤죠? 방어 준비를 해서 열람노사 할 수, 방어 준비, 당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항의 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영장 말고 수사 단계고요. 이미 공부 수사 단계고, 함선생 공부하셨겠죠? 그 다음에 증거 보전 청구도 저랑 했지만 이거 수사 단계죠. 함선생 맨날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두 개는 수사 단계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증거 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영장이든지 증거보존이 수임판사란 말이 나오면 수임판사는 주로 말했듯이 지금 방금처럼 수임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활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임판사는 이 공판 준비는 수소법원이 하는 거야. 공판 준비는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수임판사가 하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둬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판 준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죠. 불복은 언제나 허용되는 거죠. 이의신청은 그 당의 법관한테 하는 거예요. 당의 법관한테 이거 왜 이따위로 해? 라고 해서 이의신청은 언제나 허용이 되는 거고 이의신청이 되면 결정해야 됩니다. 응답 의무가 있는 거죠. 이의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응답 의무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제가 써드린 대로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등 중계장치한 공판 준비인데, 오늘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요거는 코로나 제도의 유산이에요. 코로나 제도의 유산. 그러니까 준비는 어차피 본 절차도 아니고, 자, 써볼게. 여러분, 요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공판 준비는 일단 본 절차도 아니죠. 본 절차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표현도 안 나오고, 준비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안 하고 줌으로 비디오 중계 장치로 할 수 있다. 비디오 중계 장치로 할 수 있다. 이랑 읽어보시고요. 이걸로 하게 되면 그냥 이 적법하게 공판 준비로 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반에는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규칙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볍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